반갑습니다. 삼국통일가 원요 44와 금샘 4편이 이어집니다. 원효는 다대포 해안과 항상강 의기를 둘러본 후 거랑산 자선바위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선바위는 멀리서 보면 꼭 부처님이 꽈부자를 틀고 앉아있는 듯한 형상입니다. 자선바위 꼭대기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항상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 대마도까지 관망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기장현과 동해도 보입니다. 산마루는 자선바위를 중심으로 큰 타원행을 그리며 좌측과 전면은 경사가 급하고 용바위, 쌍계봉, 바위봉 등 절벽이 많아 방어가 용이하고 항상강을 타고 올라오는 오른쪽은 완만하여 적을 유인하기 아주 좋은 천혜의 지형지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자선바위 꼭대기에 가부좌를 틀고 깊은 참선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모른데 앞바다에서 이상한 기운이 소용돌이 치더니 황산강을 타고 자선바위로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기운은 무척 힘찼습니다. 자선바위와 고단봉을 비롯한 넓디 넓은 거랑산 불꽃 같은 타오르는 바위들을 온통 뒤엎는 듯 했습니다. 이번엔 하늘에서 오색무지개를 타고 범천왕의 범무가 화엄 신장들의 호의를 받으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하루로 범무를 보았습니다. 머리가 큰 금빛 물고기는 용린이로 몸을 감쌌고 머리엔 사슴뿔 같은 게 솟았는데 긴 수염이 두 가닥 뻗었습니다. 눈이 부리부리한 게 영락없는 천상에 사는 물고기였습니다. 범무가 펄떡이며 어딘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고단봉 불꽃 같은 바위 꼭대기에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순간 원효는 범무가 내려온 바위를 자세히 보기 위해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방금까지 눈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화엄심장들과 범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눈앞에는 넓은 계알지를 둘러싼 거대한 산마루가 우뚝 솟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마루는 봉우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산성을 쌓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마음에 눈을 떠 범무와 화엄신장들은 사라졌지만 순간 원효는 현실에서 해안으로 산성으로 연결된 거대한 마루검을 보았던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눈짐작으로 마루검으로 연결된 둘레를 짐작해 보았습니다. 좋기 50년은 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간 윤필거사와 둘러본 백두산 천지보다 넓은 듯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원효와 어상 윤필은 자선바위 꼭대기에 앉았습니다. 금푸른 하늘엔 별들이 초롱초롱했고 동쪽 하늘이 우윳빛으로 물들어갈 때 어디선가 다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침해가 떠오르자 산은 더욱 진목면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진산이었고 자선바위는 산 전체를 관망할 최고의 장대이기도 했습니다. 윤필거사가 사방을 둘러본 후 감탄을 했습니다. 스님, 이런 장소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왜 마음에 드는가? 스님, 소인이 신라 땅에 안 돌아다닌 산이 있습니까? 진산입니다. 뒤쪽 고단봉 불꽃 같은 바위들은 범천왕의 기운이 맴돌고 바닷속 용궁에서부터 힘이 미치는 명당입니다. 이 자선바위에서부터 외놈들의 길을 제압해야 신라의 앞날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일세, 이제 우리 세 사람이 할 일을 찾았어. 내가 모른 데부터 황산궁을 따라 둘러봤는데 이곳으로 외놈들을 끌어들여 성부를 봐야겠어. 만약 내륙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손해야. 물론 외의 명예스님을 통해서 천지왕이 스스로 침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야. 그러자면은 천지왕이 침략에도 승산이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평양성의 병력을 한 명도 빼지 않고 천지왕이 스스로 침략을 포기할 방법을 찾았단 말이야. 어상과 윤필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박이 형님, 어떤 방법으로요? 두어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첫째, 어상의 힘이 필요해. 어제 이 자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범우와 하엄심장들을 보았지. 그런데 내가 눈을 뜨니 그만 사라져버렸지. 분명 산 꼭대기로 간 듯한데 내 눈에 살았다는 뜻은 다시 뵙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범천왕의 범어를 모시고 화엄선장을 움직이는 데는 내보다 어상께서 한 수 위야. 형님, 제가 어떻게 한 수 위입니까? 전 아직 도가 미력합니다. 아니야. 일전 내가 홍련암에 갔을 때 어상께서는 하늘에서 주시는 천공을 받는 것을 내가 보았어. 어상께서는 간센보살을 칭견하고 범천왕도 아련하지 않았는가? 문무대왕을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 산에 호국사찰을 지으면은 범천왕의 가피로 왜구들이 침략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야. 형님, 만약 정성이 부족해 왜구가 침략해오면 어떡합니까? 원효는 빙그레 웃으며 염주를 돌렸습니다. 왜 자신이 없는가? 자신이 없다기보다도 사찰을 짓고 지극정성으로 범천왕에게 기도를 드리면은 화엄심장께서 화연하여 도움을 주시겠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가 맞지. 어상이 다시 반문했습니다. 어떻게요, 형님? 원효는 손가락으로 산마루를 따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부터 좌측 산마루를 따라 오른쪽으로 돌아가 산성을 쌓는 거야. 윤필거사 자네가 산을 잘 알고 있으니 대충 눈짐작으로 얼마나 될성심나? 산성을 말입니까? 어상과 윤필은 목을 빼고 산을 한 바퀴 삥 둘러보았습니다. 스님 50년은 좋게 될 것 같고 백두산 천지보다 너무 것 같사옵니다. 윤필거사 자네가 잘 보았네. 성을 쌓아 이쪽으로 외적을 유인하면 성산이 있어. 아니야, 이 산에 신라에서 제일 크고 긴 산성이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외적들은 침략을 아예 포기할 거야. 그런 북쪽 군사들을 한 명도 빼지 않고 전쟁을 면해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잘 생각해봐. 신라는 그동안 삼국 통일만 바라보고 백제, 고구려, 당나라와 싸워 북쪽에만 성을 쌓고 전쟁 준비를 했지. 왜는 그저 도적으로만 치부하고 우리가 전면 방비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 왜가 총공격을 준비하지? 우리가 철저히 방비를 하면 왜구들은 아예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야. 도적이나 마군도 방비나 마음이 허술하며 넘보는 법이 아닌가? 아니 그러한가? 깜짝 놀란 어상은 눈을 크게 뜨고 반문했습니다. 세박이 형님, 엄청난 돈과 인력이 필요할 터인데요. 어상,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우선 전국의 성군과 어병을 모아야 해. 자금은 백성들에게 십시일간 기부를 받고 물론 삼국통일로 치부한 귀족들에게 많은 협찬을 받아야지. 형님, 성군이야 저가 나서고 대국생이 나서면 가능하다지만 자금은 좀... 염려 말게. 사람들에게 이 원효가 극락을 보장한다면 작은 돈이나 쌀이라도 시주를 하겠지. 극락을 보장한다면 아니 전재산을 내놓는 귀족들도 많이 있을 걸세. 예? 극락 말이옵니까? 어상께서는 일단 서라볼로 들어가 문무왕을 다시 안언하고 우리의 계획을 구하시게. 그리고 대국통을 찾아뵙고 모월, 모일, 모시 이곳에서 거랑산성 호국 대북회를 연다고 알리시게. 이날 참석하든지 아니면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 원효가 꼭 극락을 장담한다고 약속하게. 단일 어병도 모집할 계획이야. 신라 곳곳에 있는 사찰에서 일정하게 곡식을 어무적으라고 기부하라고 해. 자장 대국통의 명이면 지주들이 그분은 못할 것 아닌가? 아니 그러한가? 그리고 어상께서는 문무대왕을 모시고 범천왕에게 기도를 올리고 호국 사찰을 짓게. 외놈들이 다시는 침략하지 못할 천년, 만년, 억만년 가는 절을 말이지. 이 20년 전 원효가 부곡마을 거지들과 무예춤을 추며 대중을 설법한 그 기상천외한 방법이 아닙니까? 원효의 구상에 어상과 윤필은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과연 원효였습니다. 신라에서는 기신도 머리를 쪼가지고 당나라 서유기 속에 나오는 삼당법사 현장이 편찬한 인맥학의 잘못을 지적하고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천충국의 고성들도 진나보살이 화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칭송하였던 해동원효가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해동원효 척판 구중이란 그 적은 소반을 떼서 당나라 대중의 목숨을 구하고 이를 본 천명의 당나라 대중이
원효에게 가르침을 받아 삼랑주 천성산에서 992명이 일시에 승부를 하고 8명은 달구벌 팔공산에서 득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해동 원효가 극락을 보장한다면 사만뿐만 아니고 당나라에서도 돈을 싸들고 올 일은 분명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효가 분향사를 떠난 지도 언 20년, 요숙궁에서 3일을 머문 후 자신을 복선 것이라 스스로 칭하고 거지들과 어울려 전국을 떠돌며 무예춤을 추며 그린 행세를 했고 문둥이들을 돌봤습니다. 사만 곳곳의 높은 절벽 굴 속에서 묵은 기도를 했고 김유신을 따라 고구려 전쟁에도 출전했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떻게 무엇으로 부패를 열지 어상과 윤필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권선들이 박예성 땡출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신라의 삼척동자도 원효로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없었고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모두 믿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상은 자선바의 가부지를 털고 긴 참선에 들어갔습니다. 원효가 보았다는 범어와 하암생장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범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범어가 내려온 자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다는 해월사 주지도 샘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상과 윤필은 고단봉 주위를 이잡듯 뒤졌지만은 범어가 내려올 만한 자리를 찾지 못했고 애만 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도 그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전부터 산만 뒤에 우물이 있다는 이바구만 들었지 잘 모르겠소이다. 사람들이 알려준 장소를 가보면 그저 바위에 고인 무릉덩이에 장구불레만 무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국돌과 원효 45와 금샘 4편에서 이어집니다. 구독 바랍니다.